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8시 30분 투자의 기회가 옵니다. 이강무의 광기강풍 이강무입니다. 자, 아침 눈 뜨자마자 긴 한숨이 나옵니다. 나스닥이 크게 빠졌습니다. 오늘 키워드 바로 공개하면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요, 나스닥 공포입니다. 일단 시장이 크게 빠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한 이 투자 심리 영향까지 미치면서 진행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나스닥 전반적으로 미증시, 글로벌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좀 바닥을 빡빡 긁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기초 체력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 기초 체력이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 우선은 나스닥의 전반적인 이야기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스닥에 대한 지수 차트 보도록 하죠. 보시게 되면은 전일 마이너스 3.95% 빠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하락폭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주가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상방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주가에 대한 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정말로 완벽하게 바닥 긁으러 왔습니다. 지금 일단 추가적으로 급락이 연출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겠지만은, 제 작은 바람일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 그러니까 전저점에 대한 위치를 한 차례 정도는 조금은 이탈할 수는 있겠지만은, 다시금 좀 시장이 좀 반등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빠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전쟁 장기화, 걱정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중국의 봉쇄령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 물론 이제 중점 산업으로 해서 이 공장 가동화는 만들고 있지만은 중국의 봉쇄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훼손, 이 부분들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연준의 단기적이고 공격적인 긴축,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 자, 이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물론 이제 시간이 더 지나감으로 해서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가 아는 내용들에 대한 반복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실적으로 이제 이동하려고 했으나 실적에 대한 컨센 자체가 너무나 높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기준 맞추기가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어제 이제 주요 기업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는데, 사실 이 발표가 나오기 이전에 주가는 사실 반등, 그러니까 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이 좀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주었는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전일 저가 매수가 분명히 들어왔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실적 발표 이후에 빠졌는데, 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못 채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실적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았다라는 것 뿐인 것 같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이 전년보다 2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요, 대부분 아마존에 대한 비중이 큰데, 아마도 이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이 컸다라는 거는 아마존에 대한 활동이 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나오는 아마존에 대한 실적도 괜찮을 텐데 시장에 대한 컨센이 높았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은 이제 이 구글에 대한 실적이 사실 시장에 직격타가 됐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알파벳 역시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양봉으로 반등이 좀 연출됐고 적지 않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가 매수세라고 예상도 했었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하방 테스트에 대해서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알파벳에 대한 실적이 정말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못 미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알파벳의 실적이 줄어들었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시장에 대한 컨센이 높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알파벳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 유튜브에 대한 광고 수익이 그동안에 꾸준하게 올라왔는데 이번엔 광고 수익이 앞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주요 국가에 대한 방역 완화가 나오면서 외출이 잦아지고, 그리고 유튜브에 대한 시청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역대 유튜브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라면은 8조 7천억 정도의 규모인데 이 전체적인 구글의 실적, 그러니까 이 알파벳의 실적의 일부분입니다. 유튜브들. 근데 이제 유튜브에 대한 실적이요, 넷플릭스 전체 실적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 정도로 이 유튜브에 대한 실적이 좋았는데 다만 이제 방역이 완화되고 외출이 잦아들면서 유튜브 시청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럼 광고 수입에 대한 유입이 줄어들 수 있다. 피크 아웃에 대한 걱정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 넷플릭스와 상당히 유사했죠. 넷플릭스도 사실 이 실적은 그리고 가입자 수는 늘어났지만 이제는 가입자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측면의 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이 전반적인 피크 아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은 관계에서 시장에 대한 눈높이가 높았다. 이 부분들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이 성장통으로 작용하면서 전반적인 미증시에 대한 하락이 연출되었는데요. 자, 미증시의 전반적인 앞으로에 대한 추이 예상해 본다라면은 나스닥 종합지수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마지막까지 바닥을 한번 긁어보겠다라는 차트라고 보여줍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하락이었고요. 보시게 되면은 지난 연중 저점에 대한 자리까지도 다가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불안감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우지수나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올 텐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에 대한 여유가 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활동지수, 기초체력을 보셔야 되는데 다우존스 운송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지수 같은 보시게 되면은 기업에 대한 활동 영역을 보여주는 차트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지수보다 조금 더 하방 지지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크게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시장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아직까지는 조금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초 체력은 어떻게 되는가? 시장에 대한 컨센을 전반적으로 낮춰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 대한 이 기초 체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 지금 코스피의 가장 큰 악재는요. 결국에는 수급입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역대 외국인들의 전체 지지분율이 최저에 있어요. 물론 이제 과거에 비교해 본다라면은 지금 정말 바닥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자, 수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환율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은 한편으로 다시 본다라면은 역대 최저 이 수급이라면은 다시 고간을 채울 수 있는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때가 언제일까? 시장은 지금 버티는 게 우선이고 기초 체력을 확인해야 되는 때인데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환율에 대한 밸런스입니다. 자, 1,200원대에서 절대적으로 매도가 많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시장에 대한 변화는 언제? 환율이 낮아져야 된다. 적어도 1,180원에서 1,190원 사이에 있는 위치에서의 외국인들의 접근성이 있다. 자, 이 자료는 2021년도 이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뭐 과거 차트에 비교해서는 보진 않겠고 최근에 와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조정의 폭을 아주 깊게 보진 않고 있어요. 1,200원대만 내려와도 수급은 달라질 수 있다. 자, 이 환율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건 달러 인덱스에 대한 변화인데 5월 FOMC 지나가 봐야겠죠.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빨리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이 ETF에 대한 상품에 대한 추이도요. 사실 바닥입니다. 한국에 대한 지표에 대해서는 바닥이에요. 자,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빨리 보도록 하죠. 일단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 ETF 발행에 대한 추이도요. 한국과 대만과 중국의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만과 많이 비교를 하죠. 그런데 지금 중국과 대만 같은 경우에는 채권 발행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데 ETF 상품에 대한 발행 추이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시장에 대한 눈높이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유입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 과연 그때가 언제인가? 5월 FOMC는 뚜껑을 지나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료도 있을까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기초 체력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수입이 좋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수출이 좋습니다. 다만 개인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닫혀 있어요. 자,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기조가 있기 때문에 GDP 성장률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력은 좋다라는 것. 다만 개인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키우려면 정책적인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월 9일 취임식 전후로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기조가 나올 때까지 좀 시장을 좀 관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가 또 있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제조업에 대한 기반에 대한 성장은 좋고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키워가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려운 환경에서 종목에 대한 선택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정책주들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때문에 최근에 움직였던 정책주들, 뭐 예를 들어서 원전이라든지 로봇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인수위에서 이야기하는 과학기술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좋은 만큼 가장 대표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들, 부동산과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시장에서는 자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는 정책 관련된 종목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한국가구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 정책이 가장 차별화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가장 시장에서 크게 모멘텀을 잡고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일찍이 제가 NX라든지 덕신하우징 이와 같은 종목들을 이야기 드렸고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이야기 드렸었죠. 관련된 종목들이 추천주로서 수익이 나여 있는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한국가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인 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에 대한 정비 사업에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국가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021년도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해서 실적은 계속 커가고 있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이고 정책에 대한 테마 역할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주가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은 시장 대비해서 좀 상당히 좀 우상향적인 위치에 있죠. 제가 이야기 드렸던 시점보다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정책 관련해서 본다라면은 7,400원에서 7,800원 위치에서의 오늘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저는 이 구간은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서 1차적인 목표가는요. 연중 신고가 나왔던 9,000원 라인 때까지 1차적인 목표가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6,900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에 대한 기초 체력 테스트가 있을 겁니다. 바닥 확인이 되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어려운데 정책으로 준비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기강풍 추천주는 한국가구입니다.